정말 강연을 다니면서도 끝에 총정리를 하면서 꼭 이 말씀 드리세요. 우리 아이 영어를 망치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잘 책을 보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 아이 영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세대가 사실은 그런 해석 방식으로 영어를 배웠어요. 사과는 애플이야. 이런 식으로 달달달 사과는 애플, 사과는 애플 외워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식밖에 모르시고 그렇게 해야 영어를 좀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풍부한 자료 속에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이가 언제 배우느냐는 시기에 따라서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대처 방법이 달라요. 영어책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성격의 아이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서 그 단어를 꼭 이제 알아야겠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냥 모르면 못 넘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차라리 플래시카드 같은 걸 이용하셔서 정말로 단어를 같이 찾아가면서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림이라든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뜻을 유추하고 넘어가도록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이는 괜찮은데 이제 어머님들이 조바심이 나셔서 얘가 정말 이 뜻을 알고 넘어가는 걸까? 그러면 이제 불안하니까. 물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뜻이 뭐야? 라고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영어가 싫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단어에 좀 집착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머님들이 참으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이 돼가는 우리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청석에 준비하고. 네, 마이크 대시고. 휘경동에서 온 오연옥입니다. 영어 그 문법 교육에 대해서 이병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교육 없이 이제 저하고 좀 쉽게 재미있게 회화 위주로 뭐 놀이 위주로 하는 게 가능했는데 막상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렇죠. 문법 교육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아이가 이 문법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참 어려운 좋겠습니다. 얘기. 이건 또 이병민 교수님께서 답을.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저는 문법하면 아주 그 원색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법 시험을 내는 학교 시험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라든지 유치원 때는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을 하잖아요. 회화도 하고 책도 자연스럽게 읽고 물론 그러다가 너 이거 해석해봐 뭐 이 단어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문법하고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그 문법이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꼭 그렇게 문법 문제를 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게 그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전부 학교에서 가르치는 틀린 영어 문법. 그거를 사례를 뽑아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안 쓰이는 거죠?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틀려요. 잘못 알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try to 뭐 이렇게 ing. 아니 try to 부정사. 그 다음에 뭐 try ing 이런 거 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은 예를 들어서 try ing 동명사가 오면은 뭐 이거는 뭔가 단순히 시도해 보려고 했다. 그 다음에 뭐 try to 부정사 하면은 이거는 뭐 뭔가를 열심히 노력했다.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구분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또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문제지. 물론 그러니까 나오니까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능숙도는 많이 올라가 있고 책을 읽을 때도 보면은 개별 문장을 번역은 잘 못하지만은 대부분의 특징이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중학교 가면 그걸 번역을 해라 이렇게 시키죠. 그럼 번역을 하면은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 만약에 그 부분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 시험에서 그 부분이 좀 덜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니트 시험에서도 명시적으로 문법 독해에서 문법 문제는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도 좀 달라져서 그 문법을 좀 이렇게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는 이제 정확성이니까 그렇죠. 뭐 영어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글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한 문법
그거는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책을 읽는 게 그거는 좋을까요? 뭐 시중에 가면 뭐 네. 영어 그 문법 그 소위 말해서 무슨 꼭 성문 종합 영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맥락에 따라서 요런 표현과 요런 의미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정확한가. 이제 그렇게 문법을 접근하는 책들이 많이 문장을 있어요. 보라. 네. 문법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때 정확한 표현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 중요하죠. 네. 네. 자, 지금 그 문법 이야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또 한문석 교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또 마음스토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또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장점을 얘기해 봤는데 한번 총평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또 저희가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맘스토크 어머니들의 관심 그거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사실은 왜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공교육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사교육은 또 못 믿겠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하다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에이 그러면 내가 한번 걷어붙이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못할 거 뭐냐 해서 나선 게 이제 맘스토크라고 생각해 그 어머니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다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보고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보고서 아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구나 나는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교육적인 효과지 우리 엄마처럼 나 영어 잘해야지 이래가지고 애가 영어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건 아예 어머니가 해줄 필요도 없었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맘스토크 시간에 보면 각종 테크닉 기법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아까 질문 나왔죠. 나는 뭘 못 만드는데 어떡하냐 근데 아 교구를 못 만들면 요리로 하시고 요리도 안 되는 식으로 딴 걸 하세요. 방법은 많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라는 거지 레슨 하는 요리 레슨 듣는 교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런 방법이 있거나 근데 나는 뭐 하지? 나는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배드민턴을 치면서 영어 해도 좋아요, 사실은 이제. 잘하는 걸 하면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 요것만 명심하시면은 우리가 그 맘스토크 전체에서 여러 어머님들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안문현 씨? 저는요, 이 맘스토크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인가 꾸준히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참 그게 어렵고 아침밥 먹는 것도 꾸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면서 무엇이든가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하면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겠구나.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좀 간단한 것 같지만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토크앤이슈 진행하면서요, 정말 우리 진행자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많이 기회가 배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병민 교수님, 그리고 김경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한문석 교수님, 안문현 씨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토크앤이슈가 EBS 잉글리시를 통해서 첫 인사드린 때가요, 벌써 2008년 2월 28일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1회부터 174회까지 지금 4년 6개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죠. 네, 그동안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선생님들께 유익하고 발빠른 영어 교육 정보 프로그램이 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물론 많이 섭섭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출연해 주셨던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